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약사입니다. 삶아 먹어도 맛있고 튀겨 먹어도 맛있고 이 찜으로 먹어도 맛있는 이 계란, 영양소도 풍부해서 슈퍼푸드 또는 완전식품이다 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 또 언제 어떻게 요리해서 먹는 게 좋을까? 오늘은 이 계란을 먹는 건강한 방법과 나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란이 슈퍼푸드라고 평가받는 이유는요, 흰자에는 단백질이, 노른자에는 칼슘과 인,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 A, D 같은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이자 다양한 신체 대사에 꼭 필요한 콜린도 풍부한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요, 계란의 노른자에서 이 레시틴을 추출하여 영양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황반변성이나 안구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루테인과 지아잔틴까지 들어있으니까 정말 최고의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야 한다,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도 많았는데요.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우리나라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중란 2개 정도인 100g에는요 콜레스테롤이 약 328mg 정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고기 등심 100g에는 콜레스테롤이 약 79mg 들어있죠. 이처럼 계란은 소고기보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심혈관계 질환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런 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똑똑하게도 외부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온 만큼 간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의 양을 줄이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하루 계란 2개에서 3개를 먹을 때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 뿐 아니라 우리 몸에 큰 해가 되지 않는 입자가 큰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되고 인슐린 저항성까지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심혈관계 질환의 치료를 주도했던 미국의 과거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이렇게 식이지침에 콜레스테롤 상한선이 있었지만 최근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식이지침에서 콜레스테롤 상한선을 빼고 건강한 음식과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하다라는 가이드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유럽, 호주, 캐나다, 인도의 식이지침에도 콜레스테롤 상한선이 없습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 섭취를 주저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리고 위에 본 논문들이 대부분 계란 3개 정도까지 연구된 결과라서 최소한 3개 이하는 유익한 면이 충분하다. 물론 그 이상 먹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요, 저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가 않아서 저한테 몇 개까지 먹어도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셔도 저는 답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계란을 먹고 두드러기가 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단백질 소화가 어려운 분들은 더부룩함과 가스 등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알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계란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황금 시간대, 바로 아침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외국도 아침 밥상에 이 계란이 빠지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이고 관습적인 행동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란은요,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해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힘을 내야 하는 이 아침에 먹기가 딱 좋은 거죠. 또한 비교적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좋죠. 실제로 비만한 사람에게 계란이나 베이글을 아침 식사로 줬더니 베이글을 먹은 사람보다 계란을 먹은 사람들이 포만감을 길게 유지했고 하루 동안 음식 섭취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계란은 아침에 먹자. 계란 흰자에는 단백질이 많고 노른자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풍부합니다. 계란도 먹는 방법에 따라 또 이 영양소의 흡수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계란 단백질은 날로 먹었을 때보다 열을 가해서 먹는 게 흡수가 더 잘 된다. 실제로 한 연구를 보면 조리된 계란은 단백질이 90% 정도 흡수가 되지만 날달걀은 단백질이 50% 정도만 흡수됐다고 하죠. 특히 탈모가 있으시는 분들은 날계란을 자주 섭취하시는 것은 또 좋지 않습니다. 날달걀에는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아비딘은 비오틴과 결합을 해서 비오틴의 흡수를 막고 결핍을 유발할 수 있죠. 결국 단백질의 흡수가 목표라면 계란은 열을 가해서 익혀 먹는 게 좋겠다. 반대로 열을 가하면 잃는 영양소도 있습니다. 바로 노른자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일부 파괴된다는 거죠.
한 연구에 의하면요, 10분 동안 100도씨에서 계란을 조리했더니 비타민 A 함량이 17에서 20% 감소했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12에서 18%까지 감소됐다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이치다. 따라서 계란을 먹는 최선의 방법은 완숙이 아니라 반숙해서 먹는 거다. 반숙을 해서 먹게 되면 흰자의 단백질 흡수를 높이면서 노른자의 영양소 파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리법이자 핵심인 거죠. 저는 사실 계란을 먹을 때요, 바짝 노릇하게 완전히 익혀서 먹는 것을 선호합니다. 기름을 줄줄 두르고 노른자까지 불에 바짝 익혀서 먹었는데 이제는 영양소 파괴를 좀 줄이고자 저도 반숙해서 좀 먹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반숙해서 먹더라도요, 이 후라이보다는 쪄서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기름을 줄줄 두르고 노른자를 바짝 익히면요, 이 콜레스테롤도 산화가 되기 때문에 몸에 유해한 옥시스테롤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 계란을 먹을 때 가장 추천되는 의외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전자레인지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이 계란의 영양소를 유지하면서 조리하는 방법으로 이 전자레인지를 추천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보면 전자레인지로 계란을 조리한 것이 삶거나 후라이한 것보다 이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같은 영양소가 더 잘 보존될 수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전자레인지로 계란 요리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전자레인지에 대한 약간의 편견도 있어서 잘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전자레인지로 계란 요리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계란 후라이를 하겠다면 전자레인지 전용 그릇에 이 기름을 살짝 두르고요, 계란을 깬 다음 이쑤시개로 계란 노른자들을 꼭꼭 찌르고 1분 정도 돌리면 딱 반숙이 된다고 하죠. 나는 삶은 계란을 원한다 라고 하면 계란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주고 랩을 씌운 다음에요, 3분 정도 돌리시면 딱 먹기 좋은 반숙 형태가 된다고 하죠. 후라이든 삶은 계란이든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영양분을 최대한 보존하고 쉽고 빠르게 만든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이 물에 담지 않고요, 계란을 그대로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요, 터진다라는 거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 내용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슈퍼푸드의 대표 주자인 계란, 흰자에는 단백질이, 노른자에는 비타민, 미네랄, 콜린,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다. 계란은 하루 3개 정도 선에서 드시면 건강에 유익한 효과가 더 있다. 단, 알러지가 있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가스가 많이 차시는 분들은 적절히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계란을 아침에 먹으면 하루를 힘차게 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서 다이어트나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좋다. 계란을 먹는 최선의 방법은 이 반숙으로 해 먹고 의외로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서 먹어도 좋겠다. 마지막으로요, 이 계란을 고르실 때는 비교적 넓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닭의 계란을 고르시는 게 건강을 위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 몸뿐만 아니라요, 자연과 동물을 생각하는 마음도 가져봅시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